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날씨도 찌뿌둥한 게 비가 오늘 오후 정도 되면 또 소나기가 막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장마철이 이제 한국 땅에는 이제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장마가 온 것 같이 지금 암호화폐 장세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녹음해서 이거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도 좀 마음의 부담이 있고 되게 무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저조차도. 거기다가 또 뭐 저 이름 찰리 브라운 이름 사칭해가지고 사기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진짜 진짜 무겁네요, 마음이. 제가 목소리가 커서 좀 약간 밝게 항상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의 이제 약간 그 마인드 자체고, 목소리는 원래 크고, 어쨌건 마음이 저도 무겁죠. 장세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오늘 또 나왔어요. 새벽에 제가 보니까 CCN인가 하는 거기서도 어떤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장세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장세에 관한 거로, 장세 예측에 관한 거는 제가 당분간은 안 하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해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은 아마 다 잃으셨겠죠. 지금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훈풍이 돌면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보면은 마진 거래를 이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저껜가? 어저껜가 그저께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다가 뭐 알트코인 이런 거 위주로 추가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펌핑 장세를 일으키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가오는 장세에 관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중국, 독일,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보시면 인도네시아, 한국,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베트남, 이탈리아, 여기까지가 아마 포함된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일단은 배제시킨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실 일인 것 같고,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가 9만 BTC를 이체했다. 거래소 내부 자금 이동일 뿐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못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10일날 9시, 저녁 9시 50분에 바이낸스로 유입된 9만 530개의 BTC가 대량 이체 건은 바이낸스 내부 자금 이동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 9만 개 정도, 9천 개가 아니라 9만 개 정도면, 비트코인이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낸스 내부로 유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를 위해서 유입이 됐을까요? 그럼 마진을 위해서 유입이 됐을까요? 알트코인을 위해서 유입이 됐을까요? 거기서 저는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다가오는 장세에서 알트코인에 제발 이 지금 나오는 비트코인 9만 개가 위력을 발휘해서 좀 시세를 좀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이 테더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는 얘기가, 뉴스가 이게 11일 날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제가 어저께 이걸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해당 문서들은 테더와 관련한 뉴욕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조사할 법적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 또 테더 관련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한 거예요. 자, 시장이 막 훈풍이 돌고 잘 가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암호자산 시장에 자금줄이 되는 중심 지점이 되는 게 사실 테더잖아요. USDC, USDT를 근간으로 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 근데 그거에 관해서 사실 계좌를 동결했다는 얘기는 자금줄을 당분간 막아놓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바이넥스와 테더 및 그 계열사들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 심리는 오늘 29일날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장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때까지는 불안불안하게 가지 않을까. 왜? 자금줄을 차단하잖아.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일까지 그리고 29일에 심리가 진행된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번 달 30일하고 31일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스탠스가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금리를 뒤로 미루냐 아니면 진짜 금리 인하하냐에 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에 되게 많이 가파르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는 당분간은 댓글을 전면적으로 그냥 차단하려고 하는데,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건 알아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못 드렸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지지해주시고. 저 진짜 별 볼 일 없고 볼 거 없는 놈인데, 진짜 유튜브 제가 하면서 저를 지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항상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악의적인 댓글을 저한테 이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신 공격형 댓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암호화폐 장세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가 시세가 폭락하니까 이제 누군가 블레임할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해. 저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댓글을 그렇게 달고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데 인신 공격형 글 같은 거 쓰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옛날에 그랬던 거를 제가 요즘에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닌가, 인생이 참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인신공격 했었던 그분은 되게 잘 돼 계세요. 능력자니까 원래 그분은.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당분간은 장세가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도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차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죄송한데 당분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에서 사실은 이제 핵심이거든요. FED 아시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전 세계 모든 금리 그리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사실 기축통화국의 수장이며, 그죠? 대장이죠. 사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 대장이고, 이분이 이제 금전적인 거, 기축 통화에 관한 어떤 그 유동성에 관한 조절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직위에 계시죠. 근데 FED에서 이번에 이분이 이제 수장이죠.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비트코인이 금이다. 그리고 이게 되게 큰 경쟁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는 거에 관해서 어저께 그 미국 청문회, 공청회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언제 언급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공론화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음성적이게 있는 게,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양성적인 거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민 중에 97%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시장을 아직도 음성적이게 보고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기이다, 거품이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3%는 좋게 보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이 시장에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금계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BTC는 가치 있는 상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상원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로 돈을 지불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금의 대안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상점이며 금과 같은 가치 있는 투기장입니다. 라는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보시면은 이분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트위터에 이제 피터 시프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연방준비의장이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을 버블 속으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분은 금 추종자거든요. 골드 실버 이런 거. 그래서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골드 실버는 그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1405달러, 그리고 실버는 15달러 19센트. 자, 그리고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이 수면 아래로 살짝 들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거의 3,000대까지 다시 한번 육박하게 지금 올라가 있고, US 달러 인덱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이거를 공론화 시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를 보고 많은 소스를 봤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봐. 현재 시장이 조정 장세에 있긴 하지만 어쨌건 되게 많이 시세가 오를 거라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리플 코인이 뭐 10,000원까지 간다 라는 거에 관해서 우린 희망의 로를 돌려요. 지금 뭐 400원 밑에 뭐 399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뒤툭뒤툭 거리긴 하지만 어쨌건 저도 거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해.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장세에 있지만 수년 내에 1억 이상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희망의 로를 돌려요. 그리고 희망의 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 의장이 공론화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저런 식으로 매스미디어에서 공표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얘기를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이다, 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저울 위에다가 그 주제에 관해서 올려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론화란 무엇이냐. 결국엔 공론화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공청회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매스미디어에 저는 그렇게 파월 의장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지난주의 영상에서 이번에 다가오는 조정 장세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대중의 피를 뺄 거다. 되게 말라 죽을 정도까지 완전히 조정 장세를 가질 거다. 근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올해 360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세가 사실은 조정다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정을 끝마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여태까지 보면은 수년간의 수많은 과정을 겪고 제가 보아온 바로는 지금 조정이 어떤 분들한테는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강할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 이 시장에 들어온 기간도 틀리고 포지션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심리적 어떤 그런 건 틀려요. 근데 모두가 힘든 장세는 맞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조정 장세가 왜일까? 이 시장을 완전히 진짜 폭삭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야. 비트코인이 어쩌면 진짜로 11월 안에, 10월달 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날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왜? 기축통화국의 수장이 저런 거에 관해서 공론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칠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시세가 안 좋아. 우리 계좌 막 업비트, 빗썸 막 이런데 로그인해서 원화 계좌 딱 까보면 형편없어요. 좌불안석. 되게 안 좋죠.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네. 근데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 또 다른 대안책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야. 이 시장 떠나면. 갑자기 이거 떠나가지고 무슨 직업을 찾겠어요? 아니면 뭘 할까요? 그렇다고 지금 대도 않는 자영업을 할까요? 하시던 분들도 되게 힘든데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왜냐고 우리가 한번 상황을 봐야 돼. 왜냐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 이 시장에 관해서. 왜 이렇게 깊은 조정을 줄까? 왜 이렇게 가장 어두운 어둠을 갑자기 들이울까라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새벽녘이. 저는 그렇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버텨서 시세는 찔끔찔끔 계속 올랐어. 요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버텨야 돼요. 버티면 금액은 금방 올라가요. 암호화폐 시장은. 진짜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누군가 어떤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서 내 돈이 빨리지 않는 한 코인은 사두면 스캔 코인 이런 거 말고 시총 높은 코인, 괜찮은 코인은 그 자리까지 금방 올라가요. 더하게 수익도 나요. 자, 그래서 현 상황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큰 맥락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놓고 지금은 의도적으로 한일 갈등에 관해서 부추겨놨어. 전 세계 이슈로. 현재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에 세계 무역기구에서 제소해가지고 거기에 결과가 한국이냐 일본이냐 어디 편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런 얘기도 미중 갈등
수면 아래로 가라진 것도 저는 사실 그들이 조작에 의해서 그런 거고, 한일 갈등도 마찬가지로 미 중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이런 갈등도 생겼다고 생각을 해.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안 좋아. 미중 무역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근데 반대로 해석해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지금 현재 좋아. 근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이렇게 안 좋을까요? 계속 내리는 거 없고 오르는 거 없다. 분명히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와야 된다. 그럼 저한테 그러실 분이 있을 거야. 리플 코인은 왜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냐? 그거는 그 코인의 성격이 그래요. 근대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근대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좀 낮긴 해. 낮긴 하지만 저도 되게 미래를 크게 보고 일정 포트폴리오에 저는 리플 코인을 가지고 있고 간직을 할 거예요. 이거를 매매는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저는 일정 시점을 지나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으시고 보셨을 거야. 여윳돈 아니면 이런 장세에서 버티시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동전으로 사자, 뭐 10,000원짜리 2만, 개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정이 틀리고 여윳돈이 틀리고. 그러나 심리적으로 멘탈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윳돈 아니면 이 시장에서 장투자로서 오랫동안 버티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단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단타를 해서 이게 대응을 하는 건 좋아. 폭락 장세에. 근데 단타를, 제가 말씀드린 건 단타를 말씀드리는 거야. 특히나 이렇게 지금은 기로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1350만 원대, 50에서 1390만 원대는 사실 기로에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누구도 조언을 못 해준다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도 되게 틀렸어.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게 미스도 많이 났고 그것 때문에 손실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거에 관해서는 저도 진심 어리게 진짜 사과를 드려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선택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장세가 좋아지고 펌핑 장세가 오면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걸 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면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분간은 일단 안 할 거고, 여윳돈으로 하시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세상이 부메랑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어떤 지금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 왜? 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근데 이런 업계, 유튜버 업계나 이런 데 오는 분들은 아니야. 실제로. 근데 뭐 회사도 운영하시고 되게 고위직에 계시고 되게 능력자시고 그러신 분들이야.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괜히 제가 어떤 코인에 관해서 뭔가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안 샀어. 그래서 수익을 많이 못 봤어.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막 뒤에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흘러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거에 관해서 클릭을 하든 클릭 안 한 거는 결국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거고, 누구를 블레임해봐야 어차피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세상이 돌고 도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하면 그게 반드시 나한테 다시 한번 부메랑 같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게 하려거나 이런 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인간관계도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건 세상이 그렇다는 걸. 저보다 이제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보다 연배도 많이 높으시고 그러신 분들. 근데 제가 주제넘는 얘기지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불행하게 내가 뿌린 대로 들어온다. 내가 던진 대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세가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모두가 힘든 장인 건 사실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공론화를 시켰다는 얘기에 저는 희망을 걸게요. 지금 장세가 가장 어두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조정은 그냥 넘어가는 조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장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국내 뉴스에 관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지지해주시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댓글창을 못 열어드린 거에 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분간만 닫을게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